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남자 태전남 데이빗입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주식이 내려갈 확률이 많은가를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경험하고 살아본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월가에서는 펀더멘탈과 모멘텀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실생활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데이터 분석은 아주 잘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분들을 참조하시고, 저는 지금 현지에서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월가는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론 역시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은 대부분 민주당 편이고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지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X에서 며칠간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는 70% 대 21%로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해리스가 이긴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생활로 들어가서 미국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패턴에서 경기를 읽어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현지 소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뉴저지에서도 부유한 도시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민들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활동에서 카드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비대면 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갑을 열면 많게는 10개 이상의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카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현금으로 1, 2% 정도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더욱 카드의 사용을 부추기게 되고, 그것이 주로 과소비로 넘어갑니다. 2024년 8월 기준 미국 전체 신용카드 부채는 1조 1,4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27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주로 인플레이션에 기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일상생활비를 신용카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평균 연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올라 20.73%로 상승하여 소비자가 크레딧카드 잔액을 보유하는 데 비는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최근 카드 이자는, 특히 크레딧 스코어가 낮은 경제적 약자들은 연 25%에서 28%라는 엄청난 이자율을 내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카드 소유자 한 사람당 평균 6,864달러입니다. 이 역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비율이 2.45%였는데 올해 2분기는 3.25%로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카드 회사들은 매월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게 합니다. 즉 수천 달러의 빚이 있어도 몇십 불만 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돌려막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매월 잔액을 전액 갚습니다. 저의 경우도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카드 저 카드를 쓰면서 현금까지 인출하여 쓰면서도 미니멈 페이먼트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제가 경기 침체로 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액의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주로 40대 이하는 주로 카드를 사용하고, 40대가 넘는 사람들은 카드도 선호하지만 현금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현금을 낼 때는 20불짜리, 1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지폐를 많이 사용합니다. 50불짜리와 100불짜리 지폐는 주로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을 기점으로 고액의 지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보관되어 있던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들이 매주 받는 주급으로 소비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이상스러울 일만큼 많은 고액이 자주 보이길래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지만 요즘에는 다시 고액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연준 의장의 말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준 연례 경제 컴포지엄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의 전개 전망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연준이 2020년 이후 첫 금리 인하를 발표하게 될 연준의 9월 회의를 불과 3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최근 노동시장에 들어오진 것을 인정하고 연준이 노동시장 상황의 추가 냉각을 추구하거나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연준 의장의 발언이 직설화법보다는 두리뭉실에 가까운 상태로 넘겼던 사람인데 명확하게 금리 인하 시기가 왔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점이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가 심하게 나빠짐으로 25p가 아니라 50pp를 내려야 할 상황을 완벽하게 지금 파월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3주 후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50bp를 내린다면 미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이미 부러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재무부와 보이지 않게 예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무부의 현재 카드 돌려막기식의 단기 채권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각자의 실정에 맞게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